네, 많이 알려진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들, 뮤지션들, 어린 시절에 슬럼가에서 자라고 어렵게 네. 성장했는데, 그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조금 한번 견뎌보는 좀 느낌이랑도 비슷할 수. 그럼 상대방이 이거는 좀 잠시 시간을 갖자,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하자라고 하면 네. 들들 볶지 말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안녕하세요.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어기제 시리즈를 계속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숙한 방어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작동하는 방어기제, 그리고 2부에서는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방어기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방어기제가 꼭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어기제가 있다는 것도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어기제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 방어기제를 다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퇴행이라던가 이런 여러 종류의 또 방어기제를 다루지 않은 것들도 있기는 한데,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라고, 의식적, 무의식적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되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이것들이 건강하게 잘 사용이 되어서 나를 실제로도 좀 보호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 오늘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성숙한 방어기제라는 건 우리가 앞선 시리즈에서 다뤘던 것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저희가 이제 앞서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관계 내에서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그런 방어 기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다루는 이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느껴야 하는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그것들을 좀 온전히 사용하거나 또 소화해 가면서 나에게 스스로 뭔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앞선 방어기제들과의 차이는 그래도 좀 자기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는 이 건강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는 유머와 승화, 또 그리고 억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이가 있고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 예전에 되지 않던 것들이 작동이 되어서 또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성숙한 방어기제 하나씩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네, 성숙한 방어 기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유머, 승화, 그리고 억제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는 유머입니다. 그래서 이 유머는 자기 비하적 유머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막 회피하거나 웃음으로 무마하거나 농담으로 넘겨버리거나 이제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제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웃음으로써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가볍게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머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타인한테 이제 어떤 유쾌함을 주기도 하고요. 네. 주변에 이런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 유머로 잘 넘어가는 그런 지인들이 좀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말이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좀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머로 나에 대해서 혹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프거나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웃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 힘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남일처럼 혹은 막 즐거운 일처럼 웃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내가 보면서 좀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의 형태일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로서의 유머라고 한다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거나 좀 어렵게 만드는데, 그 상황에서 좀 위트 있게 유머를 사용하면서 좀 반응하거나
좀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유머를 쓰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머라는 게 뭔가 셀프 디스 같은 걸 하면서 웃기는 그런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네. 좀, 우리가 이 유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웃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열려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머의 목적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나를 깎아내리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그 분위기 자체를 내가 아주 무겁게 느끼지 않고 소화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유머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방어 기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다음 방어 기제는 이제 승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숙한 방어 기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승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승화는 이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감정이나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 공격성, 질투, 이런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바꾸는 것. 이걸 이제 승화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알려진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들, 뮤지션들, 어린 시절에 막 슬럼가에서 자라고 어렵게 네. 성장했는데,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 이런 경우도 그런 승화의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유퀴즈에서 아들을 학교 폭력으로 잃었던 어떤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이후에 그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걸로 나오셔서 막 이렇게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승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들이나 경험들을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하고 또 소화해 보고 이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이 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희가 팟캐스트 시절에 다이애나 나이에드에 대해서 다루었었잖아요. 177km를 헤엄친 그 수영선수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수영선수도 어린 시절에 그 성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나 나이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스트레스, 사회적인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고 또 그걸 성공으로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승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승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승화의 목적을 꼭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고통이나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작품을 만들다던가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것들을 소화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초반에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막 섞여 있고 온통 뒤섞여서 나도 이제 모르는 상태일 수 있을 텐데, 그 수영을 하면서 나의 어떤 성적인 트라우마를 통해서 어딘가로 나아가는 그 본인의 모습에서 또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승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어떤 방어 기제로서 내가 나의 어떤 경험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이기도 하고, 그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표현해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소화해야 되는지, 잘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또 나만의 방식으로 승화라는 기제를 사용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사실 사람마다 방법이 많이 다르겠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분노와 화가 많이 있고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는 이제 폭력적으로
그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그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어떤 건강한 방식으로 그 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그것들을 이제 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나 복잡한 그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을 잘 발현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승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변환시켜가는 과정,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얘기한 그 아픔과 고통을 승화하는 그 과정이 이제 하나의 건강한 심리 기제라고 볼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다루는 성숙한 방어 기제는 억제라고 하는 서프레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억압, 리프레션이랑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압, 억제, 이건 좀 표현도 비슷하고 개념도 좀 비슷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 억제는 억압과 비슷해서 좀 혼동하기도 쉽지만, 약간 이제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게 계속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반복적으로 그 제가 표현했던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쑥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억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감정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알지만 지금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나한테 이렇게 살짝 눌러놓는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억지로 회피하거나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좀 들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정도의 무게로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고 견뎌보는 것,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 무시하거나 미뤄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에너지가 없고 여유가 없으니 이거는 잠시 그냥 미뤄두는 것. 네, 나중에 언젠가는 다루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걸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 일단은 좀 서랍 속에다 넣어두자. 약간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억제라고 하는 심리 기제는, 그러니까 그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조금 한번 뭐 견디어보는 좀 느낌이랑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현실을 뭐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나의 사고나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을 잠시 이렇게 좀 보류 정도를 해놓는 의식적인 결정,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감정을 뭐 없애거나 당장 회피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곧 꺼내고 다루어 볼 건데 지금으로서는 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오히려 내가 잠깐의 나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좀 확보해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상대방이 이거는 좀 잠시 시간을 갖자,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하자라고 하면 네. 들들 볶지 말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부인이나 네. 회피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이 그거를 소화하기 위한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잘 구분해서 기다려줘야 된다면 기다려주는 것도 네,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배려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서 다루었던 좀 뭐 미성숙한 혹은 병리적인 방어 기제와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내 감정을 부인하거나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수용해야 되는 나의 상처이고 고통이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거나 뭐 부정하지 않고 찬찬히 자신의 어떤 속도와 그 과정들을 가지고 가면서 해결해 보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해서 이 성숙에 대해서도 좀, 네, 의미를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 꼭 모두가 성숙한 방어 기제로 가야 하는 건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관계를 해치는 방어 기제가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도 성숙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네. 네, 그렇죠.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좀 다 다른
게 좀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어쨌든 이 성숙한 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좀 더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고 거리가 가깝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에게는 그런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되게 다루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아예 아프지 않다던가 아니면 감정에 대해서 뭐 너무 뭐 상처를 받지 않는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느끼고 인지하지만 잘 다룰 수 있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뭐 로봇처럼 감정을 느끼지 않고 불편감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막 아주 단단한 돌처럼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잘 좀 다루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정신적 혹은 심리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그런 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꼭 스스로를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막 밀어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상태에 좀 머물러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3부에 걸쳐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제가 오늘까지 이 콘텐츠를 좀 다루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회피 쓰고 너 억압 쓰고 있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방어 기제를 너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이름 붙이거나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어 기제를 검색을 하면 또 저희가 3부작에 걸쳐서 다루지 않은 방어 기제 말고도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해석도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지를 좀 잘 들여다보시고, 만약에 이걸 좀 건강한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어기제 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고 내가 뭐 어떤 방어기제를 좀 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패턴을 뭐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나를 더 잘 알기 위한 도구로서 네. 네, 남을 평가하거나 네. 판단하는데 어떤 심리적인 지식이나 그럼요.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네, 나를 더 잘 알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